자, 기본 판서 먼저 보면, 자, 항상 안정적인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다. 얘는 지식 자체가 없어. 숙제 잘해와야 돼, C는. 얘는 지식은 있는데 방식이 나빠.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지식도 있고 방식도 있는 상태가 되지. B는 해석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 오래 머물고, 얘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숙달됐기 때문에 중요성을 기준으로 안 중요하면 쓱 지나가고 중요하면 여기에 머물면서 해결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두 개밖에 없어. 주제 찾기하고 순서 맞추기 두 개밖에 없고. 자, B를 틀리게 해야 돼. 그래야 1등급 비율이 예쁘게 나와. 자, 근데 B는 눈으로 따라오니까 눈으로 못 따라오게 변장을 하면 돼. 방식은 재진술과 지칭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주제 구간에서, 자, 주제 구간이야. 주제 찾기 구간하고 순서 맞추기 구간밖에 없어. 자, 주제 찾기 구간을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열심히 달리겠다? 뭐 이게 아니야. 무조건 미리 출발하겠다야. 미리 출발하겠다. 앞에 있는 놈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제 구간에 들어올 때 이게 머릿속에 있냐가 핵심이 된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 됐죠? 자,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 5문제가 전혀 달라 보였겠지만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야. 선택지 활용했냐? 지문과 선택지에 티키타카 했냐? 기출 코드 활용했냐? 이런 식인 거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6월 대비해서 유형별로 집중학습을 하는데 주제 구간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석을 하는 건데 왜 하는 거야? 중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명심해야 돼. 그러면 중요 정보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센서만 키우면 돼. 엄청 간단해. 그래서 특히 뭐 이건 유형별 어차피 내가 다 해주니까 기출 코드만 외우고 있으면 돼. 30분이면 끝나잖아. 그래서 얘가 기출코드 센서가 켜져 있으면 해석을 하다가 저절로 얘가 눈에 들어온다고. 이걸 시각적으로 딱 도식화시키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좀 빠르게 읽어가. 힘을 빼고. 근데 얘들이 발견되면 그 순간 속도를 낮추고 엄청 세게 읽으라고. 그럼 저절로 뭐가 돼? 중요한 걸 강하게 읽고 안 중요한 걸 약하게 읽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말을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내가 중간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나의 디폴트는 뭐다? 힘을 빼고 빠르게 읽는다. 근데 얘가 발견되는 순간 속도를 늦추고 엄청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다. 왜?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찾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중요 정보 찾는 걸 못하니까 그냥 내가 뭐야? 알려준 거라고. 이 센서만 켜고 있으면 돼. 얘들이 나타나면 중요 정보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기출코드 이것만 숙지하면 돼. 유형별 풀이는 어차피 내가 다 해주니까. 자, 이게 완전히 돼 있으면 뭐야? 교재나 문제나 시험지가 바뀌더라도 우리의 강의는 기출코드로 다 똑같아. 그럼 막판에 어떻게 돼? 엄청 편해진다. 이렇게 되지. 자, 주제 찾기하고 순서 맞추기 해볼게. 자, 주제 찾기야.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주제 구간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 현장 강의하고 모의고사가 시너지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 주제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B 같은 애들은 그냥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여기는 해석이 잘 되니까 답이 보이고 여기는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데 A 같은 애들 어떻게 돼? 아니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보면 얘들은 똑같아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밑줄 낱말 빈칸이 약한 건 여기를 잘못 접근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를 올바르게 접근하면 여기 왔을 때 이게 엄청 예민해져 있을 거라고. 숙달돼 있고. 이제 알겠지? 쉬운 문제를 대강 풀어버리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버티는 거야. 쉬운 문제도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야. 자, 결국은 뭐야? 소재를 구체화시키면 주제다. 자, 주제를 완벽하게 숙달시키면 5문제가 아니고 14문제로 바뀌는 거야. 주제를 찾은 다음에 반의어를 넣으면 낱말 해결돼. 주제를 찾고 동의어로 재진수를 걸면 빈칸이 해결돼. 주제를 찾고 주제하고 무관한 문장을 지으면 흐름 무관 해결돼. 주제를 찾고 나서 짧게 요약하면 요약문이 해결돼. 장문은 주제의 복습과 낱말의 복습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주제 찾기만 하면 그냥 절반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제의 글의 전개 방식은 뭐다?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다. 즉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냐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냐 이것만 딱 생각하고 읽으면 독해가 3000% 갈 수가 없어.
자, 선택지에서는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를 세게 읽고 지문에선 첫 주형 끝을 세게 읽는 거야. 다시 한번. 나는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에서 중요한 정보는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 이걸 찾아야 된다고. 지문에서는 첫 주형 끝. 이걸 찾아 읽는 거지. 제발 지문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보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만 딱 집중하고 있으면 빠져나갈 균형이 전혀 없어. 이건 영어가 아니고 언어의 원칙이야. 언어의 원칙. 문장 7개, 8개로 기승전결을 만들려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됐죠? 그래서 그냥 주제 구간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숙달되어 있으면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제발. 총소리 나고 열심히 뛰어봤자라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이걸 숙달시키고 들어가는 게 본질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자, 지금 내가 했던 걸 갖다가 내가 AI한테 넣잖아? 그럼 걔가 이렇게 그려준다고. 자,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 A 같은 애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를 만나면 내가 목표했던 내용과 다르네? 중요한 정보가 아니구만. 넘어가 버린다고. 근데 B 같은 애들은 목표가 없으니까 뭐야? 왜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풀이는 읽는 작업이 아니고 찾는 작업이란 걸 명심해야 돼. 찾는 작업이 핵심은 뭐다? 목표가 있냐 없냐야. 그럼 목표가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야? 지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선택지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읽으면 목표가 생겨. 목표가 생기면 읽는 작업이 아니고 찾는 작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 우리의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목표를 가지려면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 이렇게 흘러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뭐다? 출발이 지문이 아니고 선택지여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제발 지문을 읽는 게 아니고 찾는다. 명심해야 돼. 잘 봐. 이 문제가 내가 볼 땐 대표적인 것 같아. 난 깜짝 놀라버렸어. 쉬는 시간에 질문할 게 있대. 그래서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된대. 엄청 이상하지 않아? 아니, 나는 지금 중요한 정보를 찾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정보는 여기서 다 나왔어, 이미. 근데 여기가 갑자기 질문이 된다라는 건 뭐야? 얘는 문제풀이하고 독해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모든 정보, 많은 정보를 읽으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지. 중요한 정보를 찾으면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잘 보여주는 건 뭐야? 확실히 선택지를 이용하지 않은 애들이 문제 풀 때 고생하는 거야. 선택지를 정확히 이용하면 이쪽에 올 이유가 없어. 첫 문장에서 끝나버려, 실질적으로는. 보여줄게. 지문을 먼저 읽는 애하고 선택지를 먼저 보는 애의 차이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야. 갈게. 자, 그리고 이게 내가 최근에 좀 느낀 건데 같은 주제인데 20번하고 22번은 할만한데 21번, 23번, 24번이 어려워요. 이런 애들이 꽤 있어. 차이점은 뭐야? 얘는 선택지가 한글이고 얘는 선택지가 영어야. 그리고 듣기도 11번부터 15번이 좀 불편하다는 애들은 뭐야? 여기가 선택지가 영어라고. 그래서 선택지를 독해하는 연습이 필요해. 하나만 해줄게. 선택지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선택지를 독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대신 기본적인 요령은 전치사에서 끊어버리는 거야. in에서 끊고 of에서 끊어. 그리고 뒤에서부터 치고 오는 거야. 해볼게.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인내의 역할. 이렇게 읽으면 깔끔하게 읽어져.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목적을 달성함을 향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거에 유용함.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선택지에 and가 나올 때야. 이 and가 나와서 읽어봐. and를 잘 잡아야 돼. 이 짝꿍을. 거기다가 이게 무서운 건 뭐야? 지칭어까지 나와버렸다고. is라는. 읽어볼게. 칠판 봐. 자신을 향한 강한 적대감의 의미와 그 적대감의 영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제발 이 연습 좀 해. 21번, 23번, 24번이 약한 애들은 대부분 이걸 잘 못한다고. 선택지를 읽는 걸. 이 연습을 꼭 좀 해. 4번. in에서 끊고 포에서 끊으면 되지. 전치사에서 그냥 끊어버리라고. 오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경청의 실질적인 필요성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이번에도 5번에도 뭐가 나왔어? and가 나왔네. 읽어봐 한번 속으로. and가 나올 때 병렬을 잘 잡아줘야 돼. 읽어볼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느낌을 자꾸 좀 맞춰봐.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또 어떻게 읽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성과 남으로부터 이렇게 읽어본다고 자꾸. 알겠지? 선택지 독해 연습 좀 해. 자, 그럼 잘 봐.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를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잘 봐. 자, 주제라는 건 어떤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잖아. 그럼 소재도 있고 구체화도 있으면 그 선택지는 정답 선택지야. 자, 근데 소재도 없고 구체화도 없으면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오답 선택지야. 1, 2학년 때는 주로 이런 게 나오지? 근데 B를 틀리게 하려면 B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는 안 낚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있지만 얘를 없는 걸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봐봐. 주제가 송유구는 착하다야. 근데 오답은 어떻게 돼? 영어는 어렵다야. 이렇게 나와본다고. 택도 없이. 근데 3학년 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떻게 나와? 매력성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소재를 줘야 된다고. 송유구는 영어 강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는 똑같은데 얘가 다르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그래 놓고 출제자는 엄청 뿌듯해하는 거야. 야, 이거에 비하면 엄청 매력적이지? 왜?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잖아. 소재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출제자의 의도. 근데 우리는 이걸 역용하는 거지. 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공식은 소재를 주고 구체화를 안 주는 거야. 따라서 선택지에 2개 이상이 보이면 걔가 뭐야? 핵심 소재야. 이렇게 봐버릴 수 있다고. 이해돼? 이걸 꼭 좀 생각해봐. 즉, 출제자는 정답과 비슷하게 생긴 애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비슷한 애를 찾아봐. 답이 3번이잖아. 3번하고 비슷한 애를 찾아봐. 유리 몇 번이야? 3번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 하민이 몇 번이야? 그지? 칠판 봐.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셀프 이런 얘기가 엄청 보인다고. 그래서 출제자는 뭐야? 자기 자신 얘기가 여기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여기도 준 거야. once on이라고. 그럼 두 개가 비슷해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3번으로 못 가게. 이게 출제자의 의도. 그래서 출제자는 5번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뿌듯해 한다고. 이게 출제자의 의도. 우리는 그걸 역용하면 어떻게 돼? 야, 이렇게 특이한 단어가 괜히 나올 리는 없잖아. 이건 무조건 뭐야? 핵심 소재를 듬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출발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아, 이 글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핵심 소재겠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3번 아니면 5번이네. 근데 봐봐. 만약에 선생님 답이 1번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잖아. 그럴 가능성이 없어. 왜냐하면 답이 1번이면 3번하고 5번이 너무 쉽게 지워져. 왜? 자기 자신이 이런 얘기가 지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다고, 실질적으로는. 이건 계속 검증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공통 단어를 최대한 이용했어. 이게 능숙한 사람 특징 단어까지 가면 좋아. 3번하고 5번이 파란색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3번하고 5번의 특징 단어를 보는 거야. 아, 적대감 얘기가 나오면 3번. 그 다음에 어떤 한계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봐. 이게 그냥 읽으면 읽는 작업인데 여기를 그냥 읽으면 지문을 우리처럼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를 이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찾는 작업으로 바뀐 거야. 나는 이걸 찾는 거야. 지문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 자신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적대감을 말하고 있나? 한계 인정을 말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잘 봐. 그러니까 내가 풋살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 가면 A란 애하고 B란 애가 축구를 제일 잘해. 얘들은 선수 출신이야. 그러면 얘들이 지급핀을 뽑아. 그래서 요 둘이서 항상 편을 먹고 하는 건데
내 풋살 능력이 70인데 내가 얘한테 뽑히잖아? 그럼 그날은 100의 능력이 발휘가 돼. 얘한테 뽑히면 그날은 내 능력이 50%만 발휘가 돼. 내 능력은 70인데. 내가 항상 이상한 거 왜 그럴까? 왜 얘 핀에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잘한 느낌이 들까? 그래서 내가 회식 자리에서 얘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선수 출신이니까 엄청 잘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내가 보니까 유근이 형은 왼발을 전혀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패스를 해줄 때 나한테 오른발로 줘. 그러니까 내가 딱 받고 나면 엄청 차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가 잘 차니까 그 기준으로 나한테 패스를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 패스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거야. 뭔 말이냐면 선택지가 이렇게 예쁘게 패스가 들어가면 지문을 읽기가 좋다고 내 말은. 같은 독해 능력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선택지를 예쁘게 내가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선택지를 내가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패스를 해주면 지문이 엄청 이걸 잘 받아줘. 어디에서? 첫 주형 끝에서. 칠판. 첫 문장은 무조건 중요해. 안 중요한 적을 본 적이 없어. 하나, 둘, 셋. 결국 뭐야 그냥? 자기 혐오야. 이렇게 특이한 단어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다고. 근데 뭐 요 뒷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이런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렇잖아. 그냥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뭐야? 야, 네 hatred하고 hostility가 같은 뜻인지 알아? 이거야 그냥. 단어 문제에 불과하잖아. 근데 이걸 독해가 어렵네 어쩌네 이상한 소리 해버린다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게 뭐야? 지문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바라본 애하고 선택지를 먼저 읽고 지문을 바라본 애가 결과가 너무 달라. 둘 다 맞긴 맞는데 확실히 선택지를 먼저 본 애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이 주황색은 확실하니까 그럼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남은 건 의미, 그 다음에 영향 이런 것만 보면 돼. 그럼 빠르게 읽으면서 의미하고 영향만 봐. 그러면 그냥 대강 잘 읽어져. 아, 이쪽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쪽이 영향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났잖아. 100%. 더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사실은 100번 양보해도. 근데 느닷없이 쉬는 시간에 와서 아, 선생님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독해가 약한가요? 이러고 헛소리를 해버린다고. 뭐가 약한 거야? 선택지 활용 능력이 약한 거야.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치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명심해야 돼. 자, 결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문을 먼저 보고 출발하면 읽는 작업이 되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 찾는 작업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중요 정보를 빠르게 찾는 거야. 됐죠? 첫 문장에서 끝나버리네 그냥. 자, 1번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선택지 독해 연습은 어떻게 한다? 선택지를 전치사별로 끊어버려. 그냥 이렇게. in에서 끊고 오브에서 끊고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면 돼. 2번도 on에서 끊고 오브에서 끊고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와 버리라고. 자, 얘도 with에서 끊고 오브에서 끊고 뒤에서 들어와 버리고. 뭔지 알겠지? 이 연습 좀 해. 네? 근데 애기들이 착각하는 게 지가 지문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절반 이상은 선택지가 약한 거야. 됐죠? 들어갑니다. 자, 공통단어 3개 말해봐, 유리. 아는 만큼 빨리 말해. 아는 거라도, 보인 거라도. 영화 뭐야? 프로그램? 여기 한번 나왔고, 어디 있어? 어? 야, 이 개새끼. 저 새끼가 완전 사람 앞에 놓고 속여보려. 깜짝 놀라. 아니, 개새끼야. 공통 단어라 했잖아. 와, 사람 대놓고 속여. 나 금방, 4개인가? 또 쫄아가지고. 아씨, 늙어가지고 노안 때문에 안 보이구나. 이러고. 아니, 대놓고 속이냐. 아, 나 새끼, 진짜 웃긴 새끼. 선생님 뭐야? 컴퓨터랑 스피드. 하나 없어. 유리,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말해. 컴퓨터랑 속도, 그 다음 하나 더. 칠판, 뭐야? 그지, 게임.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누가 봐도 이 글의 기본 소재는 컴퓨터.
그럼 우리가 컴퓨터 하면 주로 말하는 게 뭐야? 어떤 속도. 컴퓨터의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엄청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속도가 나오면 1번, 4번, 5번 쪽으로 갈 거고 게임이 나오면 2번, 3번 쪽으로 갈 거고. 자, 결국은 뭐야? 선택지의 공통단어를 잘 이용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돼? 찾는 준비가 된 거지. 읽는 게 아니고. 됐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45개에서 40개는 이렇게 되고 5개는 이렇게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니까. 얘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버리는 거야. 왜? 3개, 4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 근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자빠졌냐고. 이것도 못하면서. 제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 항상 힘들 때 그 뭐랄까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칠판. 자, 이렇게 했어. 나는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거야. 자, 목표가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말할게. CCTV를 통해서 범인의 특징은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라는 걸 확인했어. 왜? 살인사건에 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숙소에 있던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어. 그럼 경찰은 키가 작거나 날씬하거나 여자는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 제발 목표를 가졌으면 그걸 찾는 작업에 집중을 하라고. 어디서 번쩍? 어디서 번쩍? 빨리 자기가 맞춰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해. 버티고 누가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어디서 번쩍? 첫 번째 연필자국 어디야? 어디야? 그렇지. 아, 짐승이야? 두 가지 관점에서 저기가 터질 수밖에 없지. 왜? 아니 기출코드 2번에서 했잖아. 인용부호가 나오면 거기는 무조건 뭐다? 중요 정보니까 귀찮더라도 이걸 찍은 거라고 했잖아. 두 번째, 우리의 목표가 지금 뭐야? 속도하고 게임이잖아. 그럼 슬로우는 뭐야? 속도지. 아, 그러니까 여기 연필 자국이 안 나오면 세상 미친 거지. 근데 여기를 갖다 느리게 이렇게 입고 자빠졌다. 느리게. 혼자서 좋다고 느리게. 속도라고, 속도. 느리게가 아니고. 제발. 됐지?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소재는 게임이 아니고 속도인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태야. 컴퓨터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봐봐. 패스가, 이렇게 봐봐. 걔는 나 오른쪽 발에 딱 패스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신기한 게 내가 오른쪽 발로 오니까 내가 걔한테 또 패스를 잘 주는 거야. 왜? 내가 왼쪽 발은 능력이 빵인데 오른쪽 발은 능력이 100이거든.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패스를 잘 주니까 나도 걔한테 패스를 잘 주고 그러니까 걔도 차기가 좋은 거지.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게 패스니까 얘가 예쁘게 받았잖아? 그럼 얘가 다시 야, 내가 슬로우리를 패스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슬로우리를 패스를 받았으니까 나는 2번, 3번을 날릴게 이렇게 또 이제 패스가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티키타카라고 이런 식으로. 제발. 지문 독해가 끝나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작살 나는 거야. 그럼 주관식으로 푸는 거잖아. 객관식은 반드시 선택지를 지문 독해 전에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문 독해 중에 봐야 되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지문 독해 후에 선택지를 봐. 그럼 주관식이잖아. 제발 스스로한테 페널티를 주지 마. 아니 이렇게 강력한 힌트를 줬는데 굳이 안 보겠대. 너무 답답한 거. 옆에 삽이 있는데 손으로 땅을 파는 거라니까. 팔 수 있지. 모래면. 근데 흙이 단단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쉬울 때는 얘가 점수가 나오는데 시험이 어려울 때 안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볼 필요가 없지. 왜? 공통 단어니까. 그럼 1번, 4번, 5번으로 좁히고 초록색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한번 좀만 이제 여기서 가볼게. 잘 봐. 마찬가지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표에 센서만 켜고 가. 어디서 번쩍? 그러나다. 이렇게 돼. 그럼 그러나를 만난 순간 난 뭘 찾으면 돼? 대칭성을 찾으면 되잖아. 그냥 무조건 찾는 거라니까. 언어적인 약속은.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앞뒤에 대칭성을 만들는데 찾아볼게. 자, 앞에는 뭐래? 컴퓨터가 빠르지가 않대. 빠르지가 않대. 빠르지가 않대. 그러면 슬로우하고 같은 맥락에 있잖아. 지금 빠르지가 않다니까. 이제 느리다 빠르지 않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나 뭔가 대칭성이 있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make no mistake 요걸 갖다가 읽을 수는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글쓴이도 알지. 그래서 뭐야? 야, 내가 썼는데 너무 좀 현학적이지. 어렵지. 미안해. 쉽게 말할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다 외우고 있는 상태.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인데 예시 환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앞에서 했던 어려운 말을 쉽게 다시 한번 한다. 7-2번에서 다 외우고 있잖아. 7-1번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컴퓨터가 빠르진 않아. 그러나 굴러는 가. 이런 거야. Still running. 그러니까 뭐야? 굴러는 가. 느리긴 한데 굴러는 가. 이런 거지. 자 대칭성을 찾았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5번이라는 사람이 있어. 강사 중에. 잘 봐봐. 우리가 읽은 건 지금 뭐야? 야 컴퓨터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그러나 굴러는 가. 우리가 좋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5번이래. 말이 안 돼. 그렇잖아. 생각해봐. 그러면 글쓴이가 지가 말을 해놓고도 아 이게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네? 그러니까 뭘 준 거야? 예시를 준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해석이 안 됐을 때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럼 B야. A는 해석이 안 되는 순간 아 얘가 뒤에서 좀 더 쉽게 말하겠지라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뒤에 쉬운 말이 없으면 별표 치고 도망가면 그만이야. 칠판. 얘들의 언어적인 약속. 앞에가 어려우니까 뒤에서 쉽고 명확하게 말할게. 7-2번에서 배웠고 7-1번에서 예시의 약속 다 알지?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생략할 거다.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여기도 똑같네? 자, 특정 상황을 줬어. 네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 with. 근데 어떤 게임이냐면 굉장히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켜야 되는 그런 게임이야. 그러니까 게임이 컴퓨터가 고물이면 절대 이게 돌아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특히 요즘처럼 굉장히 화면이 선명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켜줘야 돼. 자, 네가 굉장히 최근 게임, 아주 고사양의 그런 고스펙의 게임을 갖다 네가 지금 하고 있어. 비디오 게임을. 특정 상황이잖아. 따라서 뭐야? 예시가 생략돼도 된다고. 됐지? 칠판. 자, 어찌됐든 여기가 예시니까 예시는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앞에서 뭐라 했어? 빠르진 않다. 그러나 굴러간다. 빠르진 않다. 그러나 굴러간다. 빠르진 않다. 그러나 굴러간다. 똑같은 말이 나왔네. 패스트가 퀵클리로 바뀌었을 뿐이야. 빠르지 않다. 그러나 굴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시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어렵거나 추상적일 때 구체적으로 준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 for example를 기준으로 뒤에서 구체화된 건 뭐밖에 없어? 이 노란색 글자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똑같잖아. 지금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똑같잖아. 앞뒤가. 그럼 이 노란색 하나 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즉 야 컴퓨터가 좀 느리지. 근데 굴러는 가잖아. 언제? 네가 고사양의 복잡한 게임을 갖다 할 때잖아. 따라서 굉장히 고스펙의 고사양의 비디오 게임을 할 때 그걸 바로 뭘로 받는 거야? 업무의 복잡함, 힘듦으로 받는 거라고. 컴퓨팅을 함에 있어서 일이 어려울 때 그렇잖아.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어렵다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컴퓨팅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복잡성, 힘듦과 프로그램의 속도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다 슬로우를 줄 수는 없잖아. 왜? 그럼 너무 느껴지니까. 됐죠? 1번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갑니다. 공통단어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 이 글의 소재는 컴퓨터의 속도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화로서 뭘 한 거야? 아, 네가 복잡한 일을 하면 컴퓨터가 좀 느려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예시로 뭘 든 거야? 네가 고사양의 게임을 하는 걸 든 거지. 자, 소재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했는데 좀 어려우니까 예시로 쉽게 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2번에서 나와. 2번에 공통단어 찾아봐. 2번의 선택지를 이지선다로 좁혀봐. 2번의 선택지를 이지선다로. 2번의 선택지를 이지선다로 좁혀봐. 어떻게 돼?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그렇지. 1번, 5번이지. 왜 그래? 1번, 5번에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엄청 특이한 단어가 있잖아. 그치? 칠판. 이 지문이 그렇게 생긴 거야. 이미 노골적으로 소재를 줬어. 그리고 멘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구체화를 막 했는데 어려우니까 예시로 한 번 더. 똑같잖아. 컴퓨터의 속도를 얘기하고 구체화를 했는데 어려우니까 예시로 한 번 더. 자,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소재를 주고 구체화를 했는데 어려우니까 예시는 항상 나오는 거야. 왜? 다시 한번. 예시가 나왔다는 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똑같다. 근데 앞에가 주로 해석이 어려울 때 쉽고 명확하게 준다. 자, 이런 지문은 B 입장에서는 여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머물 거고 A 입장에서는 빠르게 일로 올 거고. 그럼 A는 빨리 맞고 B는 뒤지게 고생하는 아주 좋은 지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시 지문이 엄청 나오는 거야.
됐지? 예시 지문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해야 돼. A를 위한 중요 정보도 있고 B를 위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거라. 자, 갑니다. 공통 단어가 이렇게 보이지? 자, 그럼 또 뻔하지? 자, 이거는 뭐야? 이건 그냥 너무 대박이야. 왜? 멘탈 시뮬레이션 이런 말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안 쓰잖아. 그럼 뻔하잖아. 답이 1번이야. 근데 애들이 1번으로 와서 찍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5번도 있어요.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면 출제자는 이걸 만들어 놓고 혼자 뿌듯했겠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는 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택지가 2개로 좁혀졌어요가 돼버린다. 이 차이야.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로 오는 사람과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됐죠? 자, 멘탈 시뮬레이션 얘기가 나왔어. 그럼 1번, 5번을 좁혀잖아. 자, 아름다운 또 티키타카가 되겠지? 자, 내가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니까 첫 문장에서 네 예상이 맞았어.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럼 나는 뭐야? 이제 2, 3, 4를 버려버리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렇잖아. 이게 티키타카잖아. 자,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주황색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믿음이고 얘는 인식이잖아. 둘 다 약간 정신적인 작용이라서 비슷해 버린다고. 그렇잖아. 1번 아니면 5번이야? 근데 믿음? 이것도 약간 정신적인 작용 같고 인식? 이것도 약간 정신적인 작용 같아. 아, 얘는 좀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잽싸게 얘를 볼 줄 알아야 돼. behavior는 뭐야? 어떤 신체적인 행동을 나타낼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정신적인 작용이고 얘는 플러스 신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낼 수 있다. 뭘로? 특징 단어로 이렇게 항상 해내야 돼. 항상 구별이 돼야 돼. 그럼 나한테는 이제 뭐야? 얘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인 거지. 그렇잖아. 공통 단어는 이제 역할이 줄어들게 돼 있다고. 출판 갑니다. 자, 어디서 번쩍? 자, 그럼 나는 이제 뭐야? 멘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걸로는 구별 안 되니까 얘는 어떤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러면 1번이야. 이런 얘기가 없으면 5번이고. 출판. 그럼 어떤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는지를 막 읽었어.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럴 때 왜 없지라고 또 읽으면 B. A는 어떻게 돼? 아, 쉽게 설명이 나오겠지.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글이라는 건. 자, 됐죠? 그냥 1000번 한다, 1000번. 자, 이게 왜 나온다? 중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A는 맞을 수 있고 대신 앞에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B 같은 애들은 여기서 머물게 된다. 따라서 B는 틀리고 A는 맞을 아주 좋은 지문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생략할 거다. 그래도 알 수 있다. 특정성 때문에. 됐지? 칠판. 뻔하잖아. 특정인이 나왔고 특정 상황이 나왔잖아. 따라서 for example이 생략되는 게 더 좋은 문제. 자, 특정 인물인 그레고리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는 집 주인들을 컨택했습니다. 가능성을 물어보려고. 어떤 가능성이냐면 케이블 TV 서비스를 구독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케이블 TV 구독이 안 돼 있거든. 그럴 때 우리 케이블을 갖다 구독하면 3년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 줄게요. 막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행사를. 그런 상황이네. 자, 그러면 여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야? 찾아야 돼. 제발 계속 생각을 해봐. 목표가 있는 애들은 찾는 거고 목표가 없는 애들은 읽는 거야. 이 차이는 뭐야? 엄청나게 느리고 부정확해진다니까. 나의 지금 목표는 뭐야? 1번하고 5번이 둘 다 멘탈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선택지야. 이게 핵심이니까 무조건 일로 와야 돼. 엄청 특이한 공통 단어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약간 정신적인 작용으로 비슷해. 그래서 나는 뭐야? behavior, 얘한테 집중하고 있는 상태야. 자,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야? 예시 인용 안에 역접 대조를 엄청 주지. 여기서도 노골적으로 썸하고 other를 준 상태야. 세상 유명한 비교 대조요. 그치? some, other. 자,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비교 대조로 읽어볼게요. 자, 칠판. 핵심 소재가 simulation. 너희도 simulation 트레이닝을 하잖아. 머릿속으로 시험 본다고 상상하고 1번부터 45번까지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하잖아. 칠판. 이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그룹 중에서 누가 중요해? 썸이 중요해. 왜? 얘는 imagine, 즉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 지금. 초록색 그룹은 imagine, 상상을 했잖아. 즉 뭐야? 시뮬레이션을 한 거라고. other는 얘는 안 한 거야. 즉 이 썸은 뭐야? 내가 케이블 TV를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30만 원 받을 거고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을 사러 가야지. 그래서 에어팟을 끼고 되게 멋지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그냥 그걸 문서로 안내만 받은 거야. 구독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안내만 받은 거지.
자, 우리는 당연히 뭐야? 시뮬레이션을 했던 요 그룹에 집중할 거야. 자, 봐. 잘 봐.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나 이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리절트에 집중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자,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지? 읽습니다. 나는 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야. 즉, 단순하게 그 케이블 TV 구독의 이익에 대해서 있기만 한 사람보다는 시뮬레이션, 즉, 이매진 상상한 애들이 actually to do so, 실제로 구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ctually to do so가 뭘 나타내? behavior를 나타낸다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 있던 behavior가 여기에 있구나. 따라서 1번일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풀 수 있는 문제. 됐지? 행동으로 나아간 거야. 즉, 머릿속으로 떠올리니까 그게 결국은 뭐야?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behavior가 반드시 있어야 돼, 선택지에. 그렇죠? 자, 2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나는 솔직히 5번을 예상했는데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예상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상을 틀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시험지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예상을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 그림 잘 봐. 소재를 주고 구체화하다가 어려우니까 예시 주는 거야. 1번하고 똑같아. 컴퓨터의 속도에 대한 소재를 주고 구체화하다 어려우니까 예시로. 됐죠? 자, 디펜드 온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디펜드 온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갑니다. 이게 재진술로 엄청 나와. 특히 요약 같은 데서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 네 개가 세트로 엄청 움직여. 꼭 외우고 있어야 돼.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꼭 외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경제 발전 얘기가 나왔네. 그치? 경제 발전 얘기가 나왔어. 그럼 별거 아니지만 2번만 날려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선택지 5개에서 하나를 날렸잖아. 그럼 100m 달리기에서 20m 앞에 나가 있는 거라고. 유리한 거지. 남들은 5개 중에 고른데 난 4개 중에 고르니까. 선생님 5번은 왜 안 버려요? 그러는데 5번을 버리려고 했지. 근데 왜 못 버렸어? 이 퀀티티란 단어하고 퀄리티란 단어가 엄청 유명한 대칭성이라서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얘는 양, 얘는 질. 그지? 워낙 유명한 대칭성이니까. 항상 주관적, 객관적, 선천적, 후천적, 양적, 질적 이런 거에 반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한 대칭 단어라서 한번 눈에 발라주려고 안 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야? 1번, 3번, 4번으로 가 있고 뭔가 경제 발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고 1번, 3번, 4번 쪽에 좀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 들어갑니다. 칠판. 어디서 번쩍? 하나, 둘, 셋. 아니 생각을 해봐.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잖아.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게 힘드니까 내가 정해줬잖아. 그냥 기출코드만 외우고 있으라고. 자, 지난 시간에 3번 봤어. 첫 번째 체크 문제에서 머스트로 풀었지? 1번을 니드투로 풀었지? 4번도 니드투로 풀었어. 왜 이렇게 풀렸어? 기출코드 2번에서 의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게 읽으라고 했잖아. 그러잖아. 뭐뭐 해야 된다. 자, 봐봐. 아침밥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아침밥을 먹는 건 중요하다. 이 표현은 뭐의 예시야? 긍정적인 평가의 예시야.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잖아. 주제라는 건 글쓴이의 평가라니까? 따라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나오면 세게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옛날에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런 식으로 많이 준다고. 어쨌든 머스트가 나왔으니까 잘 봐. 나는 지금 어떻게? 중요 정보를 찾고 읽는 거라니까? 읽는 게 아니고?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뭐야? 중요 정보잖아. 그럼 이제 읽으면 되지. 그잖아. 순서를 좀 잘 알아야 돼. 막 읽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경우는 없다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느려. 빠르게 읽고 중요 정보를 찾으면 그때 읽으라고. 자, 경제 발전에 대해서 뭔가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 예상했어. 읽었어. 경제의 성과라는 것은 반드시 판단되어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 경제라는 건, 경제의 성과라는 건 판단되어야 돼. by. 뭐에 의해서?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칠판. 여기서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뭘 해야 돼? 재진수를 걸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주 예쁘게 걸어버린 거야. 평가하다, 판단하다, 재진술. 자,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받아본가? 봐봐. 이러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러니까 뭘로 받아본가? 평가 요소 이렇게 받아버린 거라고. 그냥. 이런 게 되게 세련된 재진술이에요. 의미상 바이는 요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지금. 됐지? 재진술이 2번 나와. 여기서 우선 1번 나왔어. 됐지? 그래서 여기서 3번으로 가는 것도 좋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풀어볼게. 관역에 그냥 한 가운데를 뚫어볼게. 재진술을 하나 더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재진술을 하나 더 느껴보려고. 다시 한번 봐. 야, 얘는 판단하다. 얘는 평가하다. 재진술이 한번 걸렸잖아. 근데 이게 한 번 더 걸려. 볼게. 자,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 뭐만 조심하면 돼? 내용이 뒤집어지는지만 조심하면 돼. 근데 therefore 는 뭐야? 순접 연결사잖아. 따라서 내용이 이어질 거라고. 됐지? 칠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자, 인과 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 뭐만 보면 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만 딱 외우면 돼. 내가 기출문제를 다 풀고 만들었잖아. 여기에 있다니까. 인과 연결사 뒤에는 무조건 중요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에서 헨스가 나왔으니까 뒤를 세게 읽은 거라고. 근데 선생님 헨스하고 therefore 는 같은 거예요? 같지. 왜? 2-1번에서 다 외웠잖아. So, thus, hence, therefore, as, related, that's why, comma, so, that, in turn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왜? 이해를 해야지. 왜? 뒤에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니니까. 나는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게 목표야.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가 있는 데를 다 찾아서 이렇게 지도처럼 만들어 준 거야. 그럼 이걸 왜 써? 인과 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닌대.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걸 다 외웠어. So, thus, hence, therefore, as, related, that's why, comma, so, that, in turn. 그러니까 결과는 뭐야? hence다, therefore다. 이게 바로 되는 거지. 자, 그럼 therefore가 나왔네. 역접인과 예시가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앞으로 뺄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therefore가 요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인과 연결사의 뒷문장이잖아.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지? 자, 요 문장에서 뭘 찾냐면 judge하고 assess를 찾아봐. 판단하다, 평가하다.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같은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까 우리가 배웠어? judge, 판단하다, assess, 평가하다. 그럼 이 therefore가 이끄는 이 문장에도 뭐가 있어야 돼? 그 맥락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야 돼. 판단하다, 평가하다. 봐봐.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이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인생을 잘 살았는지 여부는 자식 농사가 성공했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아까 했잖아. 디펜드가 뭐야? 뭐뭐에 의존한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라고.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는 자식 농사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이 말은 결국 뭐야? 인생 성공 여부는 자식 농사에 의해서 평가된다, 판단된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 재진술을 볼 줄 알아야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depend on이 나온 거야. 이게 depend on, A는 B에 달려있다, A는 B에 달려있다. 이건 뭐야? A는 B에 의해서 평가된다, A는 B에 의해서 판단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also가 나왔으니까 뭐야? 요소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더 나왔다는 거지. 그잖아. 두 번째 요소가 여기 나왔다는 거지. 즉, 경제 발전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그럼 뭐야? 경제 발전 요소에 평가 요소 2개가 여기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재진술이 엄청 좋은 재진술이야. 됐죠? 자, 결국은 뭐다? 선택지의 공통 단어를 보고 출발하는 습관이 있는지 점검하자.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처음 본 문제가 맞아. 하지만 중요 정보를 찾아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아는 애들인데 이렇게 끝나는 거지. 기출코드 2번에 둘 다 있던 애들이잖아. 의무 표현 세게 읽어라, 인과 연결사는 뒷문장을 세게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냥 이 문제는 뭐야? 기출코드 2번의 복습에 불과한 문제라고. 자, 4번 갈게요. 자, 마찬가지야. 똑같아. 자, 공통 단어, 커뮤니티, 공동체. 그룹도 버리기 뭐하지?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러닝, 학습 이렇게 됐네. 잘 봐. 뻔하잖아. 답이 4번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던져서 4번이 눈에 덜 띄게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통 단어는 역할이 뭐다?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고. 출판. 5번 고른 애들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니까 했는데 보니까 연필자국 여기 있는 거야. 즉
홍수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토와 같은 재난을 만났을 때는 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갖다 아마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투게더하고 코아퍼레이션을 같이 읽어본 거지, 그냥 느낌상. 아니, 우리의 목표는 뭐야? 학습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다니까, 지금. 나는 이 정보를 찾고 있어. 근데 얘는 그냥 읽어본 거야. 칠판 갈게요. 어디서 번쩍? 나는 읽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찾고 있어. 힘을 빼고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읽다가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나오면 번쩍할 거야. 하나, 둘, 셋. 인포런이야. 인포런. 칠판. 지난 시간에 3번에서 배웠어. It is essential that. 그럼 뭐다? that 이하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본질적이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은 뭐야? 자, 중요성의 카테고리에서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본질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대표적으로 뭐야? 긍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하는 거지. 아침밥을 먹는 건 중요하다. 아침밥을 먹는 건 필수적이다. 아침밥을 먹는 건 본질적이다. 즉 뭔 말이야? 중요하다 이 말이야. 다. 즉 얘가 나왔다는 건 뭐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중요한 정보가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찾고 나서 읽는 거라니까. 그럼 중요한 정보를 찾았잖아. 그럼 이제 읽으면 되지. 자, 나는 뭘 예상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걸 예상해. 읽어볼게. 나왔네. 커뮤니티. 공동체 중심이라는 건 대디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래. 즉 모든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와 동의하는 게 아니래.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너희들이 글을 읽을 땐 너무 수동적이야. 자, 한번 대화라고 생각하고 내 말 한번 들어봐. 들어봐, 능동적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어. 근데 내가 첫 시간에 야, 수능 영어에서는 해석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출코드 4번에서 외웠던 라데이 법비가 우리 일상에 항상 있다니까. A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뭐야? 그럼 뭐야?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무조건 논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읽을 때. 제발. 응? 그래서 진짜 좋은 애들은 이걸 읽었을 때 그럼 뭐? 이렇게 가야 돼 실제로. 그럼 공동체 중심이라는 게 이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됐지? 물론 이거 없이도 풀 수 있어. 왜? 1번의 복습에 불과하잖아. 1번을 우리가 뭘 읽었어? 슬로우리다 이렇게 했잖아. 슬로우라는 평범한 단어인데 난 존나 중요한 단어야. 내 입장에서는, 글 쓰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아, 인용부를 찍어가지고 내가 강조한다는 걸 보여주자. 그게 그대로 나온 거지. 그렇잖아. 됐죠? 즉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고 뭐야? argue, 논쟁을 하는 거야. 단, with grace, 점잖게, 우아하게 이런 거지. 그렇지? 1번에서 슬로우에서 번쩍했던 거에 복습에 불과합니다. 인용부호가 나오면 무조건 뒤지게 세게 읽어야 돼. 자, 근데 이걸 그대로 주면 안 되잖아. 그럼 B가 눈으로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공동체 중심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고 필요하면 논쟁도 해. 단, 점잖게. 이걸 갖다 그냥 뭘로 바꿔버려?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바꿔본다고. 그럼 눈으로 따라올 수가 없잖아. 왜? 이 단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럼 이제 확인해야 돼. 확인이라는 건 뭐야? 내용이 뒤집어지는지 같은 방향인지만 보면 돼. 즉 역접인지 순접인지. 역접일까봐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 쭉 읽어. 뭐 위주로? 연결사 위주로. 하나, 둘, 셋. in addition이다. 얘는 뭘 나타내? 순접을 나타내는 거지. 선생님, 저 국어 1등급이에요. 수학도 잘 본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럼 뭐야? 영어 잘 봤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됐지? 그래서 얘는 우리한테 뭘 준다? 반전이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 끊으면 돼. 자, 그럼 이런 연결사에 대한 학습은 기출코드 10번에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것만 복습 잘하면 될 테고. 됐죠? 자, 됐고. 자, 4번에서 복습할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선택지를 먼저 보는 습관. 단, 공통 단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자,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 봤던 지문 같지만 중요 정보를 찾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기출코드 2번. 인용부호 기출코드 2번. 연결사 기출코드 10번.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됐지? 여기서 주제를 찾았고 혹시라도 반전이 있을까봐 막 읽는데 얘를 보는 순간 반전이 없네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고생했습니다.